안녕하세요. 뉴스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국어예요. 자,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독서를 하게끔 만드느냐? 저 책 안 읽는 녀석을.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 취학 전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사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막 책을 원래 잘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잘 읽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원래 안 읽는 아이도 있죠. 그래서 책을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관심을 가지고 들척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책을 막 500권씩 갖다 놔도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속 터지는 거죠. 하지만 뭐 속만 터져 한다고 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취학 전. 첫 번째, 그림이 아름답고 시각적 자극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최소한 10권 이상. 취학 전 아이들은 아직 글자를 모르죠. 글자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요즘은 막 4살, 5살 때 글자를 띄는 아이들도 있는데, 한글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7살까지도 글자를 띄지 못하고 학교에 갔어요. 사실 저는,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게 억지로, 한글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가르쳤는데, 학교 가서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지금 글자를 못 읽고 글자를 한글을 잘 모르는 어떤 취약전 아이가 있다면 너무 일찍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좀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림이 아름답고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책을 읽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학 전에는 아이들이 책을 고르실 때요.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의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책에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만 보거든요. 물론 엄마가 글자를 읽어주기도 하지만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재미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림이 예쁘고 아름다워야 결국 집중도 잘 하고요. 물론 실사로 되어 있는 그런 뭐 곤충책이나 동물책들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사책도 많이 읽으셔야겠지만 실사가 아닌 뭐 명작 동화 같은 걸 읽히시더라도 그림이 좀 아름답고 색감이 분명한 걸 읽히시면요 좀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서 색감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좀 늘어나고요 미술적 감각도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이 이제 좀 짧기 때문에 10권에서 20권 정도, 이제 20권 정도, 그 정도 하루에 최대한 읽으실 수 있으면 읽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뭐 100권 이렇게 읽히시는 거는 조금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아이 스스로도 좀 책을 좀 볼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건요. 엄마가 책을 꼭 뽑아서 앉아봐, 책 읽어줄게, 이것보다는, 자, 무슨 책을 읽고 싶니? 해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골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반복적으로 사실적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만요. 아이들은 이제 한 번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본인이 읽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적으로 읽어주라는 것도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뭐, 거북이가 뭐, 토끼를 이겼어요.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북이가? 글쎄, 토끼를 이겼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읽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어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실적인 어떤 그런 그런 대화 대사들이 친구들의 사이에서도 이제 써먹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에게는 얘가 진짜 공감을 잘해주는 아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약간 오버액션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심어줄 수도 있고 키워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이제 그게 제일 힘든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아이만 모르는 상황에 이제 아이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왜냐면 자기가 좀 알아서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책을 읽어주는 나무 뭐 이런 것도 나왔을까요? 사실 저도 진짜 살까 고민했었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고단한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게. 그래서 그 나무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요즘은 그 나무 있나요? 자,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중고 전집을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 새 책에 대한 인쇄물에 대한 그 인쇄 그 잉크 때문에 아토피를 많이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독하죠. 그래서 이제 새 책 열면 냄새는 책 냄새는 참 좋은데 그 냄새가 결국에는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중고책을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중고책을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쌉니다.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제 반값, 반의 반값으로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전집을 사시는 걸 굉장히 권해드리고요. 중고나라나 그리고 뭐 되게 많죠 요즘. 자, 어느 분들은요 전집을 절대 사지 마라.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전집만 샀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전집만 사지 말라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애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책을 다 읽으면 또 다 읽어주게 되면 전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 또 만약에 곤충이라고 하면 곤충의 어떠한 뭐 진짜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퀴벌레까지 다 골고루 읽을 수 있거든요. 자, 단편집으로 계속 사다 보면은 분명히 지식적인 면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제 생각에는 전집을 사시는 게 가격적으로도 좋고 아이들의 어떤 정보 습득이나 또 책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애들이 빈 시간 동안 계속 책을 읽어주시면 안 돼요. 물론 엄마 밥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읽어주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아이 스스로 충분히 책을 탐색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니, 글자도 모르는데 무슨 책을 탐색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책은 사실 아이들이 취학 전에는요, 글자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제 그림으로 탐색하죠. 그리고 겉표지를 보게 되고, 뭐, 그 겉표지에 쓰인 글씨의 채도 보게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아이들이 이제 글자에만, 내용만 받아들이도록 집착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글을 그 책이라는 걸 좋아하게 되도록 좀 내버려 두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 이렇게 내버려 둘 때 성장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탐색 활동을 통해서 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책을 좋아하는 건 엄마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글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쓰인 스토리나 뭐 이야기 그런 거가 재밌어서 읽기도 하지만요, 종이를 좋아해야 돼요. 종이에 쓰여진 글자가 신기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요. 절대 엄마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교훈이나 사고를 대신하는 코멘트를 하시면 안 돼요. 자, 흥부와 놀부를 읽고, 자, 재밌게 읽었어요. 뭐, 이제, 뭐, 놀부는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자,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살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얘기지만요. 사실 그렇게 부모가 대신해주는 그런 말, 잔소리 같은 그런 교훈이 평생 가는 기억에 남진 않아요. 절대로요. 사실 책의 독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책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고 교훈 얻고 스스로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독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게 좋아서 어른도 책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또 작가가 자기 책을 써놓고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놓으신다면요. 어느 누구도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실 때는요, 책을 읽어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아이들은요, 사실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책의 내용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어떤 그런 활동에 중심을 두셔야 되지,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하시거나 교훈을 전달하시면 지루해질 거고요. 아이는 언젠가. 그럼 아이는 결국에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취약 전 아이의 책 읽기는요, 사실은 뭐 타고난 애들 100에 1명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결국 엄마의 몫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곤하시죠? 저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자, 엄마가 많이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책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이때는 가장 좋습니다. 엄마랑 활동하는 게 그렇게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해야 아이가 책 읽는 게 행복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근본적으로 책에 대한 흥미는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해요. 뭐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게 길러지느냐 퇴화되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키워주시는 것은 결국 이제 길러주시는 것은 엄마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교육비가 없어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날까지 뉴스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